이와 함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무죄와 공소기각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분의 언론에 알려진 그 공소사실 내용 묘지를 말씀드리면은 김건희와의 친분을 내세워가지고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 중에서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라는 건데 그렇죠. 정말로 특검의 공소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심 선고문은 24억 3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특검팀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범죄가 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이렇게 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24억 3천 원 빼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네. 횡령한 40매도 가운데 나머지는 이거는 특검 수사공이 벗어났어. 그래서 공소기각. 야, 그러니까 개인 횡령인데도 맞아요. 사실 쉽게 사건과 그 김건희 특검 관계성이 없는 개인 횡령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논리로 법 논리로 쉽게 얘기해서 공소기각을 맞습니다.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게 특검이 앞으로 그럼 기소한 사건이 쉽게 얘기하면 관련 사건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논란이 네. 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건희 저기 어디냐 저 통일교 넘어갔을 때에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아, 맞아, 관련성이 맞아. 있냐 없냐 예,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관련 사건 관련성인데 이게 만약에 별건 수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건희 그거랑 관련이 없다. 네. 개인적인 비리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 기소하는 게 이제 판판이 이제 공소기각 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공소기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대로 수사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고 다른 되죠. 수사기관에서 네, 그렇죠.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네. 새롭게 기소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종합특검과 이제 2차 특검에서 얼마나 이걸 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제일 걱정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특검 관련해가지고는 누구를 뽑는 게 맞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댓글 보니까 노영이가 뭐 아침에 나와가지고 별별 얘기 다 한다, 뭐 이상한 소리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내가 아침에 나와서 한 얘기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록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기록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침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 기록을 다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를 말하는 거죠. 실제 김성태가 자기 살자고 자기 고향 사람들 정치 기반인 민주당 대표를 잡아넣으라는 진술을 그 안에 했더라. 제가 아침에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네, 근데 지금 왜 자꾸 딴소리 들으면서 내가 뭐 딴 얘기했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권창영 변호사보다는 전준철 변호사가 수사를 되게 잘해요. 특수부 출신이고 네. 그래서 수많은 법조인들, 수많은 변호사들이 다 똑같이 말했어요. 전준철 변호사가 수사 잘한다. 저는 물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지만 나는 권창영 변호사하고 전준철 변호사하고 둘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전준철 변호사가 훨씬 더 수사 잘하고 실제 실무장이든 검찰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겁을 먹었다. 여기까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권창현 변호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러니까 특검으로 임명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2차 특검과 종합특검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민중기 특검이 사실은 좀 이번에 공소기가 또 계속 나오고 무죄 계속 나와서 앞으로 걱정인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특검, 2차 특검을 잘하려면 진짜 수사 잘하는 사람은 나한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 그런 취지로 말했어요. 네, 자, 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무슨 전준철을 뭐 어떻게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 변호사들하고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의 기록을 본 사람들 또 그 전부터도 나는 사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도 됐고 내가 정말 수많은 정보를 그쪽에서 많이 얻기도 했고 다 알아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분위기가 뭔지도 알고 무슨 상황인지 알아.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 당연히 알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그걸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말했어요.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었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매우 화가 났었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기록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실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내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취지로 제가 말했는데.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 지금 딴소리라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에 나는 정말 대해서는 황당무계하네. 뭔가 이제 황당무계한 얘기는 이렇게 잘 보시지 않고 퍼뜨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여기 했으면 특히 좋겠고. 그 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정확히 읽어드렸어요. 아예 읽어드렸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화영 사건 기록을 다 본 사람으로서 김성태가 자기 살자고 지 고향 사람들 정치 기반인 민주당 대표를 잡아 넣으란 진술을 했고 네. 그 사람이 실제 그 태국인가 어디든가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말이 다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네. 엄청나게 대통령과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모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전준철 변호사라고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화가 나고 대통령이 그렇게 화가 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왜 자꾸 딴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결국은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준철 변호사를 민주당이 추천한 거에 대해서 화를 냈던 이유가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제가 그 얘기 설명을 해주고 거야, 지금.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아침에 김어준 방송 네. 나간다는 것만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매우 옳지 않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네, 아무튼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이제 이미 사전에 청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나 노영희 변호사의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간에 대통령이 민주당의 추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화를 낸 건 사실이고 이런 상황을 두고 당내에서도 민동기 평론가님 큰 논란이 한편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어제도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원내 지도부도 사과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뭐 법무법인 광장에 대해서도 여러저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전준철 변호사 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는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을 한 거는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라는 어떤 큰 당에서 어떤 특정 최고위원이 추천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나도 좀 할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화영 변호인이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이화영 23년 그때 초에 제가 변호인 잠깐 하다가 물론 뭐 다른 사건 때문에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제가 그때 그 대질할 때 보면 저는 이화영 변호인, 김성태, 방용철 뭐 이런 사람 쭉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광장 변호사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나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여튼 광장 소속인 거 알아.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김성태 측에서 계속 이분들이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광장에. 그러니까 김성태가 태국에서 오기 전에 미리 광장 측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 정관 검사 출신. 검사 출신 예, 위주로 꾸렸다. 유재만, 그다음에 네. 지금 전준철 이런 사람들이 메인이고 그 밑에 약간 어쩌해서 한 10명 정도로 이제 변호인단을 꾸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공항에 들어올 때는 김성태가 뭐 나는 이재명 잘 몰라요 막 이러다가 이제 검찰에 와서는 다 뭐 내가 다 보고하고 뭐 다 갖다 준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측에 맞는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구미에 맞는 진술을 그렇죠. 계속 네.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 보석도 받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어쨌든 광장,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광장이라는 법인이 그걸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23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9월에 들어갔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압니다. 이해갑니다. 기각되고 나서 네. 빠진 거예요, 광장이. 그때까지는 있었다고.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뭐 또 그분이 입장문 낸 거 봤는데 뭐 개인 횡령 비리 사건을 했고 대북 송금 사건 쉽게 얘기하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안 했다는 건데 그런 식의 주장이죠.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쌍방울 돈으로 횡령해서 그 돈을 북한에 갖다 줬다. 아, 그런 짜임새 있는 구성이구나 지금. 아니 네. 짜임새는 그게 아니라 그걸로 한 번에 기소가 됐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횡령 비리만 내가 맡았고 대북 송금 안 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 함께 기소됐거든요. 물론 이제 뇌물 공여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있고 막 이러지만 핵심적인 거는 회사 돈을 횡령해서 회사한테 손해를 주고 그게 횡령 및 배임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돈을 외국으로 민발출할 때 그 관세청 허가 안 받고 그리고 북한에 갖다 줬다. 그게 외국환 거래법의 공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배임 횡령 사건을 했는데 대북 송금 사건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그 말이 맞아요. 에? 그 말이 맞는 게 네. 저도 안 그래도 사실 저는 전준철 변호사가 이 그 김성태 변호한 걸 몰랐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광장이 변호했다고 나오지 전준철이 변호했다고 사실 그 그렇지, 당시 안 그렇지, 나왔거든. 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모르고 있었었는데 전준철과 권창행만 보면은 나는 권창행보다는 전준철이 훨씬 더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검사들이 전준철 변호사가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가 나는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타임이에요. 두 번째 그랬는데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를 했다는 게 그다음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횡령 어쩌죠 그러면서 이제 변명하는 말이 나왔고 그 사람을 이성윤 의원이 추천을 했고 이성윤 의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는 얘기했겠지.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성윤 의원을 물어봤어요. 이성윤 의원한테 했더니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건이 네. 그 관여돼 그 있는지를 사건을 했다는 네. 것 자체도 자기도 몰랐다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추천을 하실 거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 자기가 되게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 부분 잘못한 거 미안하고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잘한 거는 전부 다 나쁜 게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실수했던 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쁜 거 했다, 나쁘게 했네, 저 사람 너무너무 나쁜 놈이네, 무슨 큰 음모가 있어 그랬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는지도 좀 잘 보면서 얘기를 하라는 맞아요. 거지. 그거는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나보고 있죠. 아까 네. 누군가가 이화영 변호사하고 뭐 말만 들어도 알았을 때 내가 얘기한 사람이 이화영 변호사랑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들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야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래갖고 내가 전주철 변호사가 그렇게 써놓은 걸 알 텐데 김성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기다가 나쁜 말 써놓고 모함을 많이 했는지를 알 텐데 그걸 읽어봤던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 걸 내가 충분히 알 텐데 이렇게 했으니 기분이 나쁘셨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왜곡해가지고 뭐 실드 찾는 이러니까 나는 너무 섭섭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그거는 것 같아. 옳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거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광장이라는 데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관 검사 출신 변호인들 뻔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뭐 그 앉은 것만 봤지 그 사람들이 뒤에서 뭐 검찰이랑 뭐라 했는지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쨌든 네. 이제 김성태는 와서 줄줄이 얘기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화영 진술 바꾸는 과정에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김성태 변호인과는 법인에서 한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준철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경향TV에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직전에. 추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맞죠. 구경영 기자가 저기서 이거 아냐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두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한 열심히 거예요. 검색하기 시작했죠, 검색을 저희가. 해가지고 예. 그때도 그건 안 나왔거든요. 다만 나왔지. 왜 특수통 출신을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을까 보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사 때 반부패 수사 1부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 그때 윤석열한테 그런 찍혔구나. 인연이구나. 네. 채널A. 그래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구경 기자도 그때 박지원 의원이 나오셨거든요. 그때 박지원 의원한테 모르셨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몰랐대요. 나도 처음 듣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지금. 부분은 조금 네. 이상했죠. 다 몰랐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전준철 그 변호사를 그 지도부가 좀 염두에 두지 않았는 가로 지금 추정하는 부분 이겁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의 결격 사유를 정한 조항이 있는데 4조에 원래 맨 처음 특검 김건희 특검법 거기에는 정당의 그렇죠, 안 되죠.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종합특검법 때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바꿨어요. 정당의 당적을 가진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또는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전준철 내가 변호사가 해달라고 그래, 과거에 내가 그렇게 당적을 좀 해달라고 가졌었다면서 보니까. 근데 예전에 김건희 특검을 하고 싶었는데 아. 이 조항 때문에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마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뭔가 좀 법안 설계도 한 게 아닌가. 아니, 그 법안은 네. 저도 요청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적을 가지 네. 그러니까 이거 발휘하기 1년 전에 당적이 없으면 그거는 특검할 수 있게끔 해줘라.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 못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특검 그 법 바꿀 때 그 그랬구나. 당적 네. 1년 부분을 제가 넣어달라 그랬어요. 아,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여러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최고 그 아까 말한 대로 법사위원들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준철 변호사가 추천되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들어보니 최고위원들도 뭔가 논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절차상으로 소통 미숙한 건 사실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지금 네. 합당 과정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그 전에도 그렇게 했나?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다 논의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도 법사위원들이나 아니면은 최고위원 정도는 논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이게 뭐 우리가 항상 뭐 중앙이나 뭐 이게 최고위라는 게 상설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월수금 하지만 뭐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법사위원들 의견은 듣는 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맞아요. 맞겠지. 그렇죠. 예. 네, 우리 세 당 평이라도. 법사위원들하고 그렇죠. 네. 들어보고 이러면은 아마 크로스 체크를 하면 나올 텐데. 그다음 왜냐면 우리 집 법사위에 다 검사 출신들 있고 이러니까 변호사들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은 알겠죠. 이름 들어본 게 있고 이게 청와대 가서 걸렸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걸렸다는 말 이상하지만 이 체크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시스템에. 근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원래는 당에 있는 공직 후보자 검증 추천 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게 원래는 약간 원내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됐었대요. 그렇게 되다가 그 일부의 주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부임한 다음에 그 제도의 성격이라는 게 약간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수석이 거기에 간사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공직 후보자라는 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렇죠. 목을 정하는 문제. 여러 자리가 있죠. 특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그런 문제에서 전과 달리 당 대표의 입김이 좀 세졌다는 정도의 의견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산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수습하면서는 종전의 특검은 관례에 따라서 원내에 충분한 검증 없이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은 과거에는 추천부터 검증 과정이 원내에서 많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추천은 당에서 되고 검증은 약간 부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정청래 대표가 자성할 부분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분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맞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소위 말하는 법조계는 이제 한 달에 그러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뭐 동기나 아니면 그 주변 아니면 이렇게 재평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전화 딱 해서 걔 알아? 뭐 있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주변에 만약에 동기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게 뭐 했는데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아니까. 그렇죠. 그냥 네. 그 뭐 서류 찾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걸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주변에 그 주변 사람들 아니면 그 법인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사실. 그러니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